4월 1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경북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 도입을 제한하는 등 이주사회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주사회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경북연구원 류형철 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철입니다. 네,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지금 외국인을 이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겪고 있는 그 인구 위기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수치를 하나 보면은 그 합계 출산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경북은 0.86 정도 되고 서울은 0.55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결국 그 가임 여성 한 명이 자녀를 채 한 명도 낳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부는 오래전부터 예측을 하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380조 정도를 쏟아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눈을 이제 세계로 돌려보면 상황은 달라요. 그 세계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치를 보면은 최근 30년 동안에 약 2억 5천 명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7명 중에서 1명이 이주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이주민 중에 90%는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주민이 유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외국인 유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상북도는 이 이주민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는 물론 이 경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주사회 대전환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외국인 정책을 인구 문제 해결하는 이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전체적인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민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우수 인재 관련돼서는 영주권이라든지 국적 취득을 좀 쉽게 하고 있고요. 복수 국적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숙련 기능 인력 같은 경우는 그 비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이런 이제 일손 부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학생 관련돼서 가족의 취업 비자까지 주고 네. 그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는 이런 시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는 수립하고 있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경상북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주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주자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작년 1월에 이철우 지사께서는 외국인 공동체 혁명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셨어요. 네. 그 이후에 그 외국인 공동체과를 전국 최초로 이제 만들었는데 세 개 팀에 12명 그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지금 없고요. 네네. 그 이후에 전국 최초로 이 광역 비자를 제안해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노력을 좀 보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고 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또 수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K드림 외국인 지원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네.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그 경상북도 봉화군에 K 베트남 벨리 사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이 이주사회의 어떤 전환 거점을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한 내용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정책을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은 고숙련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 좀 특징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해서 진정인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비자를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ONE 원 패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패스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도 좀 완화시키고 외국 우수 인재들이 이제 복수 기업에 취업하는 걸 또 허용해주고요. 네. 동방 가족의 취업도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사례는 가장 그 대한민국과 함께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도 우수인재 확보에 적극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그 해외 인재 및 자금 유치 액션 플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특별 고도 인재 제도, 미래 창조 인재 제도, 그래서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제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하고 좀 국가 체제가 좀 다르지만은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우가 특히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법을 통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우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네네. 이주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해외 사례가 법을 통해서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져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안정적인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권한이 좀 크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광역비자 도입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좀 협력 체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자 발급 권한 같은 경우를 중앙과 지방이 같이 좀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명확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가칭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이주사회 대전환 촉진 특별법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주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일단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려면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네.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유명해진 네팔인 수잔 샤키아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어학연수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주권까지 획득하는데 총 11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이와 같이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영주권을 도전을 하고 있지만은 음. 학력, 전공 연관성, 음. 소득, 또 연령 등 영주권 신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네.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면 5년을 기본적으로 거주해야 되고 네. 각각 단계의 비자를 바꾸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영주권 신청 조건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저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봉화군의 K 베트남 밸리가 지금 조성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밸리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주민, 동방 가족 이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연한 체류 조건을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정착을 하고 싶어도 이런 좀 네, 조건이 어려워서 네,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이 많다라는 건데 네, 네, 또 우리가 시민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좀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열린 네, 마음을 네, 갖고 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도 참 네,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정책을 좀 특징을 짓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네. 그 하나가 보충성의 원칙이 있고 네. 단기 순환 원칙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충성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인력을 구할 때 특히 외국 인력을 구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인력을 구하는 노력을 다했다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구하지 못했으니까 외국인을 구한다 이런 제도거든요. 네. 또 하나는 외국 인력을 활용한 다음에 바로 본국으로 이제 단기간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음. 이 내용을 이제 단기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우리나라에 그 안착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없는 거죠. 외국인 네네. 정책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책이 큰 정책 음.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러면 그 외에 앞서 말씀해 예. 주신 이 보충성 원칙과 단기 순환 원칙 그 외에 좀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제가 어려운 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주사회 대전환이라는 것은 그간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던 사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좀 힘을 방향성을 갖고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 지방 정부라든지 기업, 대학, 시민 사회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가 전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저는 그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변화의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 교육하고 차기에는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역할까지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이주민들하고 우리 경북 주민들하고 공동체 의식이 싹틀 수 있는 그런 음. 교육장 역할까지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런 뭐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란 생각도 들고요. 예, 우리가 예.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란 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좀 이 용어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네네. 하나의 워딩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름에 대한 환대. 이 그 용어를 저는 경북이 이 이주 사회를 맞이하는 슬로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주 사회는 이미 21세기의 메가 트렌드이고요. 또 우리는 이미 250만 명의 외국인과 함께 살고 있고 경북은 10만 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고 다름에 대한 환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다름에 대한 환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북연구원 류형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